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9월 들어서 굉장히 주가상으로 많이 달라진 종목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이 종목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또 눈에 띄게 주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은 좀 다소 아쉬운데 앞으로 그리고 오늘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사연관 차장과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저희랑 마감에 그 네. LG에너솔루션이 나왔을 때 제가 요즘 제 관심 종목에 두고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라고 네. 말씀드렸더니 김민수 대표님이 이제서야요?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상승과 다르게 오늘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시장의 여파인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그래도 좀 꾸준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쉬어가는 곳인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일단 FOMC 회의 좀 결과를 앞두고 네. 일단은 75bp냐, 100bp냐 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특정 종목의 오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좀 위탈하는 모습들, 외국인들이 많이 팔지는 않아요. 또 그렇다고. 코스피에서 1,000억 정도 팔고 있는데 그중에 전기 전자에 몰려 있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만큼 팔고 있습니다. 1,100억 정도 팔고 있는데 역시나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그간 계속적으로 매수를 이어왔던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글쎄요, 여기에서 이렇게 매도가 나온다고 해서 과연 이 시세가 끝나고 미래가 끝난 것일까? 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LG에너지솔루션을 사다가 매도했던 적이 중간중간에 몇 번 있습니다. 9월 5일하고 6일 한 120억하고 50억 정도니까 한 170억을 이틀 동안에 매도를 했어요. 근데 그 매도한 것 외에 매수를 보세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억까지, 그 전날은 바로 1,000억까지 매수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도 수급의 우상향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시장의 여파로 이렇게 큰 장대 음봉이 나오고는 있지만 일단 외국인들 가추정으로 봤을 때에는 36,000주까지 오전에 매도했다가 오히려 수량이 조금 줄어든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투신이나 사모펀드 쪽은 조금 더 매도가 나오고요. 연기금은 그동안 해왔던 대로 패시브 쪽에서 계속 수급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가지고 있지 못했던 분들께는 좋은 매수 기회가 조만간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하락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과하게 해석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오늘 자체만으로도 외국인의 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게 눈에 띈다라고 맞아요. 해주셨는데요. 그럼 LG에너지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죠. 먼저 업황부터 보면은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는 참 말이 많아요. 이게 네. 뭐 1년 전에도 그랬고 맞아요. 2년 전에도 네. 그랬고 매번 논란이 좀 나오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마진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업종의 그 셀로 보자면은 네.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단 셀이 2020년 유럽에서 한창 판매로 연초부터 밀어낼 때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그랬다가 지금은 많이 좀 쉬었다라고 보이고요. 그건 이제 말씀드린 대로 21년도에 중국 쪽으로 그 패권이 약간은 넘어온 느낌들, 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서 엔트리 차량들에 많이 들어가는 저가형 배터리를 생산하고 로컬 업체들로 좀 비중이 많았었죠. 여전히 중국의 배터리 셀 업체들은 로컬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 이런 쪽들은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빠르게 정책적으로 친환경을 밀어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던가 유럽의 리파워 정책, 전부 다 이런 친환경을 가속화하면 가속화했지 더 속도 느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업체들, 하이니켈을 기반으로 한 이런 쪽들의 배터리 수요는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정책적으로 밀고 기업들이 또 뒤에서 끌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배터리, 전기차 이런 것들의 수요가 더 지금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2차 전지 부분 얘기하면은 고평가다 얘기 항상 나와요. 하지만 그 고평가를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을 때도 주가가 어떻게 됐었죠? 계속 우상향을 했습니다. 결국엔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소재라던가 이런 쪽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뒤에도 더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배터리 셀 쪽을 주목해야 될 때도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셀 업체들에 대해서 주목할 때가 됐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최근에 그 2차 전지 전반적인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의 그 수익률을 봤을 때는 소재땀보다는 네. 오히려 LG엔솔의 그 수익률이 더 높았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눈에 띄어서 연말까지 이 추세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일단 LG엔솔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셀업체들 중에서도 시장 잠재력도 네. 크고 갖고 있는 점유율도 크고 맞아요. 실적도 높은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네, 뭐 점유율로 봤을 때에도 3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가는 업체죠. 네. 일단 지금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하고는 약간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JV, 조인트 벤처라고 해서 이제 설립하고 있는 곳이 지금 스텔란티스 쪽과 추진 중인 곳 딱 한 곳뿐이고요. 그리고 SK 이노, 온이죠. SK 온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주에 1, 2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 합작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자금 조달에 조금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업계에 알려지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현지에서 제대로 생산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 일부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북미 진출의 계획이 워낙에 명확하게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북미 지역 쪽에 4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합작 법인을 혼다와 함께 설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거 외에도 이미 프랑스, 르노, JV 설립 검토를 하고 있었고 GM이라던가 스텔란티스 그리고 혼다 포함해서 르노까지 총 4개의 조인트 벤처가 구축이 될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다른 업체들과는 다르게 그만큼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력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모두들 손을 내밀어서 우리한테 배터리 좀 줘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기술력은 입증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도 일단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수익성 그리고 대규모 양산 설비를 갖출 수 있다라는 점, 거기다가 투자 금액의 조달 능력에 있어서도 배터리 3사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신용도라던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봤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적시성 있는 투자를 가장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업체가 LG에너지솔루션이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결국에는 적정한 수익성을 앞으로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시네요. LG에너지솔루션 청약날 제가 매도했던 거 생각이 난다 하는데 네. 거의 많은 분들이 사실 처음에 LG엔솔의 시총을 보고서는 이거는 일단 좀 팔자, 네. 상장 첫날 매도하자라고 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이 안에서 LG엔솔이 갖고 있는 특장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회사만 피할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셀업체들은 항상 원재료 값의 그쵸. 상승을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네. 이전 그 IR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을 같은 값이다. 네. 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월적인 지위는 있다라고 봐요. 오. 물론 이제 점유율로만 봤을 때는 중국의 CATL, BYD 이런 쪽들 열심히 올라오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어디에다 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엔 중국의 로컬 업체들 그리고 LFP, 리튬 인산철의 저가형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엔트리 모델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린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지금 글로벌 전기차 보급률이 10% 이제 다가서고 있어요. 이게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 사람들이 엔트리 모델만 살 것이냐. 지금의 인플레이션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기존 내연기관차 대비했을 때 1,000만 원 정도가 비싼 차량이지만 이런 친환경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내연기관차만 고집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중대형단의 차량과 SUV 차량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중국을 제외한 곳들에서도 많이 팔리게 될 거란 말이죠. 그때 누가 승자가 될 거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CATL, BYD도 전부 다 리튬 인산철의 한계를 느끼고 하이니켈 준비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기술 격차는 어느 정도 벌어져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IRA의 골자가 미국이라던가 아니면 FTA가 미국하고 체결된 곳에서 재료라던가 부품 조달해서 생산을 해야지만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골자예요. 그렇게 봤을 때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쪽들의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80에서 90%로 알려져 있고요. 망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99%예요. 100%입니다. 이런 것들이 땅속에서 솟아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단기간에 대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체할 수 있는 물질들을 찾아서 좀 개발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단기간에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정부 차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좀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셋업 체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느끼셨던 게 정말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섹터잖아요. 네. 이전에 그 테슬라 뭐 내재화 이야기도 있었죠. 파우치형 원통형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한 잡음들은 이제 다 우리가 예상이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이라서 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 정도는 이미 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네, 음.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BMW 기존적으로 하던 것들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추가하고 기존에 하던 이제 각형 이런 쪽은 아예 포기를 한다라는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만큼 배터리 쪽도 이 트렌드와 추세 변화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걸 잘 따라갈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오늘은 또 마침 폐배터리 주들이 네.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였나요? 폐배터리 주들의 찰실한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 오늘은 또 그동안 많이 올랐던 2차 전지라는 새로운 옷을 입어서 급등했던 금양경우도 좀 맞아요. 내려주고 있는데 2차 전지와 폐배터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정리해 보자면 사실 이들도 다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였거든요. 네, 그렇죠. 어떻게 현 구간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폐배터리 쪽 제가 이거를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폐배터리가 나오는 기간이 지금 뉴스라던가 매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25년부터 그렇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 1년에 차량의 주행거리 생각해 보세요. 평균적으로요. 1년에 2만 킬로를 못 뛰는 차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 일단은 이 폐배터리가 굉장히 유망한 분야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미래의 밸류를 미리 땡겨서 초기에 양극재라던가 전에 업체들이 올라가던 것처럼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결국엔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너무 먼 시기에 어떤 실적들을 끌어와서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솔직히 한 2028년도는 돼야지만 제대로 수혜를 받고 실적이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 근거는 글쎄요. 이게 배터리의 수명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배터리를 방전시킨 후에 충전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의 배터리 기준으로 한 1000회 정도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한 번 넣었을 때 요즘은 롱레인지 모델은 500km, 600km까지 가죠. 그런데 평균 한 400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000회 잡으면 40만 킬로예요. 네, 그 정도의 수명을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2만 킬로 정도 뛰는 승용차들은 20년 정도의 수명이 이론적으로 된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다가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10년 정도로 배터리의 수명을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배터리 전기차가 많이 팔렸던 게 아까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유럽에서 초기에 정책적으로 밀어냈었던 2020년부터 개화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2028년에서 30년 정도는 돼야지만 수명이 다 되면서 그게 폐배터리로 갈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구축이 되는 거고요. 미국이라던가 유럽 쪽은 이제 좀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될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한국에너지공단은 10년, 그리고 현대차는 주행 습관과 충전 방식에 따라서 최대 22년까지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폐배터리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매체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빨리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그 규모는 커질 거예요. 분명히 2020년에 4천억 규모였는데 세계적으로요. 25년에는 3조 원 규모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2040년이 되면은 87조 원으로 커집니다. 그만큼 쌓였던 배터리들이 수명을 다해서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폐배터리는 지금 올라 있을 때는 보유자들의 영역이고 적당한 밸류 조정이 있을 거니까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제가 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시장에 발을 담지 않았지만 네. 항상 제약바이오도 붐이 일었었고 네. 2차 전지도 먼저 땡긴 적이 있었고 메타버스도 작년에 먼저 네. 땡긴 적이 있는데 오를 때는 끝없이 오를 것 같다가도 분명히 맞아요. 밸류 네. 평가에 대해서 잡음이 나오는 순간은 갑작스럽게 주가가 조정받는 또 폭도 굉장히 큰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주는 지금 보유자 구간이지 근데 않을까. 바이오와는 약간 다른 거죠. 그렇죠. 뭐 바이오는 실적이 안 안 있으니까. 나올 것이 아니라 나올 건데 명확한데 그걸 많이 땡겨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폐배터리주에 대해서 저희 시청자분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계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걸 왜 이제 계산해서 지금 여기 반영하는지는 좀 의문이다. 오늘 이슈로 다뤘습니다. 말을 네. 하셨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현 구간에 대한 투자 의견, 그럼 폐배터리보다는 지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네. LG엔솔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LG엔솔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중국의 업체들과는 기술력에 좀 차별화가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해서 친환경에
대한 푸시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에요. 네, 미국입니다. 이거를 가장 첫 번째 포인트로 꼽아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렇게 됐을 때 메이드 인 USA 이런 혜택들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배터리사가 어디냐? 요즘에 4680 배터리로 해서 삼성 SDI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거 양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없어요. 근데 이제 금양 같은 경우가 2170 배터리를 국내에서 세 번째로 했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급등을 했어요, 주가가. 근데 그게 양산이 되면서 언제 실적이 도대체 나올 건데,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만큼 차익 실현도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주가의 조정폭은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너무 트레이딩으로 짧게 손절하실 분들 아니면은 금양은 웬만하면 좀 접근 안 하시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금양까지요? 네, 금양은 그렇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이 외국인들의 이탈 행보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주가의 흐름이라던가 어떤 경기 침체 전망, 그리고 연준에서 몇 bp 올릴 것인가,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LG에너지솔루션의 사업은 그대로 행보가 순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없으신 분들이 지금 이런 주가 조정에서는 어디에서 사야 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조정 시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 보유자는 분할 차익 실현 이후에 재접근하자라고 해주셨고요. 오늘 사실 사용화 사장님이 방송하시느라 채팅방 못 보셨겠지만 네. 여기에 사용화 사장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많으셨어요. 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밀리잖아요. 그렇죠. 이 하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좀 장 마감 전에 한번 시장이요.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려왔다시피 네. 상방으로 위로 많이는 못 드려요. 대신에 이제 하방은 120 월선까지 다시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항상 말씀드린 2240대, 뭐 지금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10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준의 행보는 명확합니다. 계속적으로 금리 올리겠다. 지금 안 잡히고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강하게 올릴 거야.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강달러 현상들에서 환율까지도 불안할 수 있는 부분들, 여기까지 잘 왔는데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크게 매도하진 않았어요. 근데 정말로 큰 물량의 매도가 나왔을 때는 단기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지점까지 낙폭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너무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쪽들 위주로 짧게 트레이딩 정도만 하시면서 일단 지수의 하락은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윤관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